안녕하세요. 3단 방주 동행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방주지기 3단 방주입니다. 누구를 위한 3단 방주 중 뼈대와도 같은 연금저축 잘 키우고 계신가요? 저희 부부는 2021년부터 4년째 연금저축을 운영 중인데요. 계좌는 둘이지만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 대신 전략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성 적립식, 다른 하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구조를 조정하는 전략형 계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년간의 실제 계좌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5년치 100 데스팅 데이터를 통해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자산의 크기를 바꾸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연금저축이 정말 끝난 건지, 그리고 왜 똑같이 투자해도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익도 작은데 벌써 세금 공부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산이 커진 다음에 공부하면 이미 늦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세금 구조부터 정리하는 이유를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투자의 정석이 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남편 연금 저축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동일 비중으로 묵묵히 적립해 왔습니다. 먼저 이러한 무지성 매수가 실제 100 데이터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2010년부터 2025년 말까지 동일한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S&P 500은 약 3.9배 성장하며 39,493달러, 연 14.7%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나스닥 100은 약 5.9배로 59,131달러, 연 19%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11배 이상 성장하여 11만 1,477달러로 연 27%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컸고 최대 낙폭이 40%를 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동일 비중으로 운영했을 경우 세 지수의 평균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수준입니다. 이를 원화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2천만 원을 15년 동안 유지했을 때 약 3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남편 계좌에서는 운영 구조의 리스크까지 함께 계산했습니다. S&P 500을 담을 때도 하나가 아닌 타이거와 S&P 500 그리고 에이스 S&P 500 두 개의 국내 운용사 상품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정하더라도 운용사와 세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하락장과 상승장 상관없이 동일하게 매수한 결과 실제 계좌 수익률은 약 64%에 도달해 있습니다. 반면 제 연금저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처음에 같은 4개 종목으로 시작했지만 2025년 초 관세 이슈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전략적으로 한 차례 매도를 했고 이후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두 종목으로 구조를 압축해 다시 적립 중입니다. 한번 리셋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약 40%로 보이지만 이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이후 10년 이상을 버티기 위한 구조를 다시 짠 과정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하락할 때는 크게 빠지지만 사이클이 돌아설 때 회복과 상승 속도 역시 빠른 자산이었고 당시를 장기 관점에서는 저점 구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을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전체 구조는 S&P 500을 중심으로 두고 반도체를 보조 성장축으로 삼는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비중은 S&P 500 약 60%, 필라델피아 반도체 약 40% 수준으로 기준으로 장기 적립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우회하시는 2025년 세법 개정 이야기를 짚어볼게요. 이제 연금저축 혜택이 다 끝났다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의 핵심인 불입세 공제, 과세 이연, 배당소득세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라는 네 가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원천 징수 환급 구조가 한 겹 얇아졌을 뿐입니다. 혜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절세 계좌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환급을 받는데 저는 왜 영원인가요? 연금저축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보너스를 주는 상품이 아니라 이미 낼 예정이었던 세금을 먼저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소득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일수록 공제를 통해 되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소득 구간상 원천적으로 낼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면 공제는 적용되더라도 실제로 환급될 세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소득이 높아 원래 낸 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통해 그 세금을 방어하며 환급을 받은 것이고 저는 소득 구간상 애초에 낼 세금이 거의 없어 환급이 0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각자의 소득 단계에 맞게 연금저축의 기능이 다르게 작동된 결과일 뿐이며 중요한 핵심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 등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3.3에서 5.5%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급이 0원인데 왜 연금저축을 하느냐 하면 연금저축의 핵심 목적은 지금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을 때는 환급 효과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 시기에 쌓아둔 연금 자산은 이후 소득이 늘어나는 시점에도 이미 연금 틀 안에서 운용되며 과세 이연과 낮은 연금 세율이라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지금은 환급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소득이 높아졌을 때 갑자기 연금저축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을 확보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의 보상보다 소득이 변하는 인생 전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한 세금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편 쪽 연금저축에 좀 더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세금이 남편 쪽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상품이 아니라 지금 소득이 있는 쪽에서 먼저 방어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 효율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한 선택입니다. 이는 환급받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소득이 세금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통로를 정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계좌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환급 효과는 거의 없지만 미래에 제 소득이 커졌을 때를 대비해 연금이라는 그릇을 미리 키워두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연금저축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세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투자를 미루어 나중에는 낼 세금조차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해 자산을 키운 뒤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당당하게 내는 사람이 되길 위함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수십 년 동안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세상은 온화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재난을 대비해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결국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구의 다양한 종들의 삶을 그 방주 안에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기 수익률을 자랑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다가올 노후가 재난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며 책임있게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나를 세우는 방주입니다. 오늘도 3단 방주와 함께 해주신 동행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버리지 엔진, 연금의 뼈대, 그리고 일상의 현금 흐름까지 이어진 이 시스템이 거친 파도를 지나 결국 찬란한 무지갯빛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항해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 항해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